칫,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4살부터 아이가 한 어린이집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의 환경도 친구들도 익숙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딸아이는 늘 또래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성격은 활달한 편이라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친구들과 진득하게 놀이를 이어가질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께 놀이를 할 때 짝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려 보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딸아이가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마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아이이길 바랄 겁니다. 네. 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혼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유아기의 적절한 관계 형성의 경험이 이후에 그 아이가 겪을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렸을 때 이 친구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좀 관계 맺기를 능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발달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요. 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기 아동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 학업 성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 인기 아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종단적인 추정 연구들도 많은데요. 네.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이런 곳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사연 속 아이는 6살입니다.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또래 관계를 만들어가는 스킬이 좀 미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지만 여러모에서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그 또래 집단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들 그리고 질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네. 사회성의 기본을 다지는 영유아기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들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네. 부모님은 또 물론이고요. 또 부모님이 아니라 직접 아이를 양육하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모두가 다 그 유아기에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 딸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께 누구랑 짝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이가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지 못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때때로 엄마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함께 노는 친구들에게 놀이에 끼워달라고 대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또래 관계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시고 또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놀잇감을 가지고 간다든가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또래와 잘 어울리고 환영받는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인기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놀이에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참여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놀이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같이 놀아도 되는지 묻고 또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아주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놀이할 방법을 제안을 한다거나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인기가 있게 되죠. 또 이런 아이들은요. 양보와 나눔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게 되면 나름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친구가 왜 화가 났는지 또 왜 친구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애를 쓰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환영받는 아이들을 보면요. 거의 그 밝은 모습이고요. 네. 아주 말도 재미있게 하고 또 잘 웃거나 그리고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기 아이들의 정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고 또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생겨나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타인의 그 감정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잘 표현할 뿐더러 여러 상황에서 다른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받는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본다면 네. 아주 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겠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는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친구를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해서 환영받는 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정서 조망 능력, 정서 지능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정서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면서요. 네. 정서 조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의 특징인데요. 유아기의 특징의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뛰어넘어서서 서서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유아기 동안 내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발달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간에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 아이들의 두드러진 행동 특성이 분류가 됩니다. 무조건 삐지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그냥 휩쓸려 버리거나 이런 그 부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서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고 양육해 왔는가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께 나는 친구가 없다, 심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부모님들께서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막 속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나 친구 없어, 나 심심해, 미워, 싫어 이런 말을 하면 엄마도 속상하시겠죠. 그렇다 보면 어머님들의 반응도 부정적으로 나가기가 십상이거든요.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너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라고 하신다던가 네. 우리 아들은 착한데 우리 딸은 착한데 친구들이 몰라주네 뭐 이러신다거나 얘 잊어버리고 과일이나 먹자 뭐 이러신다거나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시거든요. 답답하네.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사교성이 없니? 뭐 이런다거나 또 혹은 이때가 기회다 그러시고 야, 그 시간에 학습지나 풀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아이들은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래 관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그런 그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일단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청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도 속상하기 때문에 나도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부정적인 표현을 받아주게 되면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면 아이는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요. 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감정을 짧게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걸 한번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먼저 사소한 생각을 입 밖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면요. 네. 아이들로 하여금 상황 인식을 도와주게 되고 또 적절한 표현이 뭐지? 라는 것을 쉽게 따라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사연 속 어머님께서 어린이집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녀와 함께 어떤 것부터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의 그 정서지능을 높여주고 또래 관계 발달을 도와주려면 효과적인 대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감해 주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공감만 하고 끝나면 감정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가 이것을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적 질문으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속상하겠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무슨 놀이 하고 싶은데 우리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지금 공원에 갈 텐데 공원에 갈 때 어느 친구하고 같이 놀자고 우리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적절히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놀이감 가지고 나가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계 맺기를 잘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은 규칙으로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이할 때요. 부모님들께서 뭐하니? 예, 이거 놀으려면 이거 치우고 놀아. 이렇게 하면서 놀이의 그 맥락을 끊어놓으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이렇게 놀이의 몰입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또 지나친 새로운 자극을 주어서 놀이에 또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놀이할 때는 또 옆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요. 아이가 느끼는 놀이의 감정을 말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머님께서 계속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자신감은 물론이고요. 또래 관계에서도 유능하고 인기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